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각박해진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2011년 가을 철가방을 들고 골목을 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김우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우수님은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부모의 손길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외로움과 결핍 속에서 자라났고, 그 시간은 그에게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나날은 정해진 일과와 규칙 속에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보살핌과 개인적인 애정을 느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면회일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 시간들. 다른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훗날 그가 왜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남긴 말은 짧고도 묵직했습니다. 나 같은 아이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 한 문장 안에는 스스로도 미처 다 털어내지 못한 외로움과 그럼에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조용한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비는 생활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운 여름이나 손이 고바드는 한겨울에도 그의 철가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70, 80만 원 남짓이었고 거처는 1.5평 남짓한 고시원 방이 전부였습니다. 가구라 할 것도 없는 그 작은 방에는 후원하던 아이들의 사진과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만이 책상 위에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장식이었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였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그 편지들을 다시 읽을 때 그는 비로소 고단한 하루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매달 5에서 10만 원씩 형편이 어려운 아이 5명을 꾸준히 후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형편도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크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아이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출 때면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면회일,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던 그 고요하고 긴 밤들을. 그 기억이 그를 움직였고 그 기억이 그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닳고 떨어진 신발은 꿰매 신었고 끼니는 배달하며 남은 음식이나 식당 밥으로 해결했습니다. 새우 한 벌 사는 것도 아이들에게 돌아갈 돈을 줄이는 일처럼 여겼던 것인지 그의 옷차림은 언제나 낡고 소박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희생이라 불렀지만 그에게는 희생이라는 말이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 돈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쓰임이었으니까요.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남기는 것에 더 신중해지는 법인데 그는 그 신중함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썼습니다. 2011년 9월 그는 배달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했던 사람, 남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이야기는 잘 하지 않던 사람, 그가 그토록 꾸준히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까운 동료들조차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소박했지만 사후에 확인된 사망보험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수령인을 평소 후원하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아이들 곁에 남긴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용히 나누었듯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 왜 나누지 않았을까? 그 자책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는 그의 사연이 보도된 직후부터 후원 문의와 신규 가입이 크게 늘었고 각지에서 소액 후원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이뤄졌습니다. 편의점 직원, 청소 노동자, 학생 등 이른바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그의 삶이 만들어낸 가장 큰 물결이었습니다. 기부는 부유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오래된 편견이 한 배달원의 삶 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듬해인 2012년 영화 철가방 우수씨로 제작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방식이었습니다. 배우 최수종 씨를 비롯한 배우들과 스태프 대부분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그를 기이는 마음이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화는 극적인 연출보다 그의 일상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거창한 음악도 과장된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철가방을 들고 골목을 달리는 한 남자의 뒷모습,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편지를 읽는 장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사회를 찾은 관객들은 성영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깊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영화는 흥행 수익 일부를 어린이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그의 나눔은 스크린을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손에 쥔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그가 보여준 삶을 이어가는 길이 아닐까요?